건강하고 행복한 수호씨의 아티스트 임영웅님 5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임영웅이란 가수를 논할 때 항상 나오는 이야기죠. 바로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과 함께하기 때문이다. 제가 이때까지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전달드린 모든 내용에 이 영웅시대 분들과 임영웅님의 케미가 빛나지 않았다면 지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위상 당연히 대단하고 임영웅님의 능력으로 만들었다. 절대 과언이 아니죠. 하지만 돌이켜보면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들이 눈부셨기 때문에 전 이러한 결과가 이어질 수 있었다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저만이 아니라 언론사에서도 똑같이 대서특필을 해왔죠. 그런데 이번에 소개해드릴 칼럼은 그저 그런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상을 나열만 해놓은 것이 아니라 정말 상세하게 분석한 이야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스포츠조선. 스포츠조선에서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쏟아냈어요. 제목을 보면 미담 제조기 임영웅 팬클럽 영웅시대까지 선한 영향력. 자, 쭉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바른 청년으로 알려져 있는 가수 임영웅이 국민 MC 유재석의 뒤를 잇는 미담 제조기로 화제의 중심이 되고 있다. 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임영웅님이 국민 MC라고 불리우는 유재석님과 함께 비견되고 있다. 제가 이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해서 여러 번 말씀드려 왔는데 여기에서도 똑같이 말을 합니다. 심지어 최근 거마비를 받지 않고 FC 서울의 시축 행사를 진행했다. 꾸준한 봉사와 기부로 바른 인성 연예인의 그야말로 표본이 되고 있는 임영웅의 미담을 자세히 알아보겠다. 시작부터 눈에 들어오죠? 자, 첫 번째 미담. 임영웅, 당신은 도대체 어떤 미담이 있을까? 자, 끝없는 미담 제조기. 평소 바른 청년으로 알려져 있는 임영웅이 국민 MC 임영웅의 뒤를 잇는 미담 제조기로 화제의 중심.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자, 바로 이겁니다. 너무 좀 멋있게 이 사진들을 만들어서 이거를 제가 쭉 한번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교통사고 현장에서 심폐소생술. 2022년 1월 21일 오후 서울 올림픽대로 여의도 방향 반표가 아니죠. 반포죠. 반포대교 인근에서 다중추돌 사고가 발생했는데 우연히 현장에 있었던 임영웅이 의식을 잃은 사고 차량 운전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해 생명을 구했다. 사실 이 얘기는 워낙 일파만파 번져나간 이야기이기 때문에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모를 수가 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 당시 때 이게 얼마나 회자가 됐는지 이거 학생들 교과서에 실어야 되는 이야기 아니냐. 근데 저는 여전히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이런 내용이요. 제가 볼 때는 교과서에 실어야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정도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가 이 당시 때 너무나 대단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어떻죠? 두 번째 미담. 공연 중 쓰러진 관객의 치료비를 대납했다. 2022년 임영웅 콘서트 I'm Hero로 인천 콘서트 당시 80대의 한 관객이 공연 관람 중 어지러움을 호소하며 쓰러지자 응급실로 환자를 후송시켰습니다. 또한 진료 후 발생한 치료비까지 대납해 주었습니다. 이 당시 때도 또 많은 분들이 깜짝 놀랐고 임영웅님의 이 앞에 있었던 심폐소생술도 그렇고요. 이 관객 치료비 대납도 그렇고 제가 당시에 전달해 드릴 때 이런 이야기를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이 얘기를 임영웅님이나 바로 소속사인 물고기 뮤직에서 먼저 말한 적이 없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대목이거든요.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이야기가 있다라고 여러 번 강조드렸는데 이 임영웅님의 사례를 보면 다 그런 이야기가 정확하게 대입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때 임영웅님이 심폐소생술 또 쓰러진 관객분 직접 가진 않았지만 치료비까지 대납될 정도로 직원분을 보내서 면밀하게 쓰러진 영웅시대 팬분을 살폈죠. 그 당시 때 이 얘기가 굉장히 일파만파 번지게 되면서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KBS 단독쇼 억대 출연료를
스태프들에게 양보했다. KBS에서 연말 특집으로 방송한 단독쇼 We Are Hero의 출연료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무대를 만드느라 고생하는 스태프분들에게 나눠주시고 무대 잘 만들어달라 부탁하며 양보했다. 이 당시 때도 이 얘기에 정말 많은 분들이 감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출연료, 지금에 와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기 나와 있다시피 억대예요, 억대. 억대 출연료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 단독쇼 누가 뒤를 이어받기로 했죠? 아마 제가 소개드려서 다 아실 거예요. KBS 단독쇼 바로 원조 아이돌 G.O.D 이들이 출연하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근데 굉장히 기대하고 있다고 해요. 역대급 시청률을 달성할 수 있지 않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많은 대중성을 확보하고 있는 가수 그룹이기 때문이고 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임영웅님의 활동 기간하고 비교하면 90년대부터 활동했으니까 수십 년의 시간이 흘렀잖아요. 그러니 거의 20, 30년 가까이 되는 이 G.O.D의 팬층이 워낙 탄탄하다 보니까 아마 여기에 대해서 또 많은 시청률의 확보를 기대하고 있다. 자, 그런데 아시다시피 임영웅님의 이 KBS 단독쇼 이 당시 때 시청률 몇 프로나 나왔을까요? 무려 16.1%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KBS 단독쇼 중에 나훈아님을 제외하곤 임영웅님의 시청률과 유사한 가수분이 한 분도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전무후무한 독보적인 시청률을 임영웅님이 이 당시에 이미 달성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분들이 사실 16.1%라는 결과가 나왔을 때는 정말 조금 후회가 아니라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셨거든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분명히 이 당시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록이 절대 적은 기록이 아니다. 시간이 흘러보면 임영웅님이 달성한 이 16.1%라는 시청률 아마 다른 가수분들이 해내기 정말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보니 나훈아님을 제외하곤 그 누구도 임영웅님의 16.1%를 앞서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엄청난 시청률을 기록했으니 KBS 입장에서는 임영웅님에게 이 출연료 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광고 수입이 엄청났을 겁니다. 심지어 16%가 넘는 동시간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기 때문에 아마 이 제작진도 굉장히 많은 혜택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억대 출연료를 그냥 마다했다. 자, 그리고 또 있습니다. FC 서울 시축 거마비 사양. 무슨 돈을 다 사양합니다. FC 서울과 대구 FC의 K리그 바로 이 경기장에 임영웅님이 시축자로 나서게 됐죠. 구단 측이 이 당시 때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려고 했었다. 하지만 임영웅님이 나는 받지 않겠다 라고 탁 못을 박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한 푼도 받지 않겠다. 그러면서 거마비를 모두 거절합니다. 이때도 대단했던 게 임영웅님이 한번 움직이려면요. 정말 억대의 금액이 들어지는 정말 굉장한 대스타거든요. 심지어 억대의 돈을 들여도 임영웅님이 안 간다 하면 그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당시 때는 임영웅님이 오히려 자신이 먼저 FC 서울 측에 연락을 했고 중요한 거는 FC 서울 측에 연락할 때 기존에 인연이 있었던 이 프로축구리그 선수들이 아니라 임영웅님이 직접 연락을 해서 이 구단주와 함께 약속을 잡았고 심지어 거마비조차 한 푼도 받지 않겠다. 근데 여기에 하나 내용이 빠졌네요. 임영웅님이 이 당시 때 함께 현장에 와줬던 스태프분들, 댄서분들 그 비용 누가 다 냈습니까? 맞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전부 다 지불했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모습입니까?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이 선함이 이 당시 때도 굉장히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었다. 자, 기부천사 임영웅. 임영웅님이 사실 영웅시대 분들이 정말 많은 기부를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과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기부 기록을 따라올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자, 쭉 한번 읽어보면 특징은 임영웅님은 힘들었을 때부터도 어떻죠? 꾸준히 기부를 해왔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냥 기부를 하는 게 아니라 어려웠을 때부터도 임영웅님은 꾸준히 기부를 해왔었다. 쭉 한번 살펴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스터트롯 당선이죠. 이 당시 때 상금으로 받은 수제화 구두 상품권 200장을 정말 아주 그냥 쿨하게 기부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첫 광고 쌍용차의 렉스턴 역시 수익 전액을 그냥 기부해버립니다. 포천시에 정기적으로 아이들들을 위한 장학금도 기탁하고 있죠. 또한 모교 공로상 역시 상금 전액을 기부합니다. 뭐 했다 하면 전액 기부해요. 소외계층 아동을 위해 또 1억 원을 기부했고요. 팬클럽 영웅시대 분들과 수재민 돕기를 위해 8억 9,668만 원 기부에 참여를 했으며 생일을 기념하기 위해 2억 원을 기부. 아니 보통 생일을 기념하면 자기가 선물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임영웅님은 본인이 그냥 기부를 해버립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떻죠? 지금 보니까 KBS 단독쇼, 방금 말했던 억대 출연료 역시 스태프들에게 나눠달라 라면서 또 양보를 하게 되죠. 산불 피해 복구에도 임영웅님은 무려 1억 원을 기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소외계층을 위해서 또 3억 원을 기부를 하죠. 그리고 최근 뇌성마비 축구팀에 축구화를 기증했는데 아시다시피 이거는 임영웅님과 김동은 이사님, 임영웅님의 지인분이죠? 또 뜻깊은 기증을 했다라는 거. 자, 그러니 영웅시대 분들이 또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가수의 그 팬, 영웅시대의 선행이 빛납니다. 결식우려 아동을 위한 봉사활동, 임히어로 서포터즈 회원님들이 가수 임영웅님의 생일을 맞아 희망브릿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이분들과 손을 잡고 광명시의 결식 우려 아동을 위한 식습관, 체험교육 봉사와 영양식사를 지원하셨고요. 경북 회원분들 히어로 슛돌이 활동을 합니다. 영웅시대 위드히어로 대구 경북 회원님들이 지난 16일 전석장애인 스포츠센터, 덕희학교, 남산기독교 종합사회복지관 등 대구 지역 내의 발달장애인 아동 60여 명을 대상으로 응원 메시지와 616만원 상당의 축구화를 구매하여 또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소아암 어린이 치료비 500만원을 기부하게 됩니다. 영웅시대 광주 전남 회원님들이 생일을 기념하여 500만원의 기부금을 광주 또는 전남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소아암 및 희귀 난치성 질환을 진단받고 있는 치료 중인 19세 이하 어린이들에게 기부를 했죠. 영웅시대 통영분들도 역시나 임영웅님의 생일을 기념하며 660만원 못지않은 500만원을 기득하고요. 대한적 십자사에도 성금 400만원을 영웅시대 팬클럽 행덕방 회원님들이 또 취약계층을 위해 400만원을 기부했습니다. 자, 정리해보면 어떻죠? 처음부터 가보면 임영웅이라는 가수는요, 첫 번째, 뭔가 주변에 긴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은 것이 아니라 심폐소생술부터 생명을 그냥 구조합니다. 그냥 신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직접 구조해낸다라는 것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자, 그리고 공연 중 쓰러진 관객분들을 챙겨서 치료비를 대납하고요. KBS 단독쇼와 같은 억대 출연료를 스태프들에게 양보를 하고 심지어 돈과 관련된 것에 있어서 임영웅님은 미련을 갖지 않습니다. 오히려 좋은 것에 사용되길 바란다. 거마비조차 거절하고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 오히려 이 뜻깊은 축구 발전을 위한 실축 행사, 나아가서는 영웅시대 분들과 만날 수 있는 이 소중한 자리를 더 뜻깊게 만들죠. 여기에 영웅시대 분들의 못지않은 기부가 쏟아집니다.
이 벌써 이 기부 금액이 얼마입니까? 여기에 남아있는 것만 대략 합해도요, 한 15억 원 정도는 넘어갑니다. 더불어서 영웅시대 분들의 전국에서 벌어지는 이런 엄청난 활약들. 그러니 임영웅님이 이러한 얘기를 했죠. 우리 영웅시대 분들 정말 너무너무나 대단하시고 너무너무나 존경한다. 너무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 이 임영웅님과 함께 마이리틀 히어로에 출연했었던 궤도라는 유튜버분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분이 이러한 말을 했죠. 임영웅님을 직접 만나고 보니 더 좋은 사람이더라. 더 마음이 끌리더라. 더 좋은 사람이다. 자, 이런 얘기들을 사실 유튜버 궤도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득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실제로 보고 느낀 이야기를 그대로 쏟아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함께 인연을 맺었던 많은 세션분들, 연주자분들, 관계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가수 임영웅이란 스타는 스타이기 이전에 인간 자체의 매력이 뛰어나다라고 말을 해요. 선한 사람들은요, 얼굴에 드러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뭐 사주팔자 이런 거 안 믿지만 관상은 좀 믿거든요. 관상이라는 게 결국 데이터학 아니겠습니까? 예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있었던 이 데이터가 쌓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관상을 보면 선한 얼굴이라는 거는 그냥 지나가는 어린애를 잡고 보여줘도 이 형 착하게 생겼다 라는 말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를 응원하는 수많은 전국에 계신 영웅시대 분들은 항상 임영웅님을 보며 기분이 좋아진다. 이 가수는 노래로서 위로도 주지만 나아가서는 사람 자체가 주는 매력이 너무나 뛰어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야기가 팬분들 사이에서 드러나고 있어요. 임영웅님의 성격을 키워드로서 나열을 했는데요. 겸손함, 신중함, 따뜻함, 긍정적, 이타심, 의리남, 공감 능력, 차분함, 예의 바름, 잔망미 이러한 단어들이 쫙 쏟아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또 이야기를 했느냐? 가수 임영웅은 뛰어난 가창력만이 아니라 매력적이고 바른 성격도 인기 비결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게 기자분이 작성한 기사 내용이에요. 어떤 방송에서는 하하라는 출연자가 실제로도 좋은 사람이다. 의리도 있고 굉장히 성공했는데도 겸손하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물론 하하 씨가 임영웅님의 이 집을 이야기하면서 좀 뭐 논란이 됐지만 결국 뭐 그 이후로 기사를 통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아파트 매입 이야기까지 나오게 됐기 때문에 이제 와서는 하하 씨에 대한 이 맹목적인 비난은 좀 멈춰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기사를 좀 더 이어나가 보면 이러한 말을 해요. 평소 바른 청년, 바른 인상으로 주변 사람들에게도 칭찬이 자자한 임영웅의 성격들을 알아볼 수 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키워드가 빠졌습니다. 바로 감성장인이라는 단어가 빠지게 됐죠. 자, 어찌됐건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금 어린 팬들 사이에서는 이런 것도 유행이라고 합니다. 자, 임영웅님과 함께한 이 궤도 유튜버분의 책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자, 과학이 필요한 시간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이거를 임영웅님에게 이 유튜버 궤도분이 만나자마자 선물로 줬죠? 그래서 임영웅님이 너무 소중하게 잘 받았다라고 했는데 웅민수라고 해서 임영웅님이 하는 걸 따라하는 따라쟁이 분들 웅민수라고 하죠. 이 책도 따라 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과학에 대한 각종 이야기를 담아 놓은 이 책도 구매해서 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왜 이걸 읽느냐? 이걸 다 읽고 우주에 대한 지식이 빠삭해지면 차후에 임영웅님을 만났을 때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정말 실제로 만났을 때 그냥 팬이에요, 좋아해요가 아니라 우주에 대한 이야기를 막 쏟아내면 하면서 임영웅님이 굉장히 큰
관심을 보이게 될 것이고 그와 함께 더불어서 우주 이야기를 한 그 분과 좀 더 가까워지지 않겠냐. 이런 기대심을 가진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운민수하기 위해서 이 책을 구매한다고 하니까요. 제가 뭐 또 무조건 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참고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향력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